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21년 2회차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서 사용되는 무반사 종단저항의 설치 위치 및 목적을 쓰시오 했습니다. 종단저항이니까 반드시 종단에 설치하겠죠. 종단 즉 말단에 설치하겠죠. 그리고 무반사니까 뭔가 반사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무반사 종단저항은 이렇게 누설동축 케이블이 심선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절연체가 있은 다음에 바깥에 이제 외부 선이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선을 타고 신호가 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음성 신호가 오겠죠. 오는데 여기 안에 보면 이 선하고 얘하고는 지금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무한대가 될 거예요. 무한대가 되면 이렇게 온 신호가 바로 다시 반대로 반사돼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쇄교가 되면서 이게 뭐 더 감쇄가 되든지 아니면 증폭이 되든지 해가지고 신호가 왜곡이 된다는 얘기예요. 반사파에 해가지고 원 신호가 왜곡되기 때문에 이 끝에다가 이렇게 무반사 종단저항을 달아가지고 온 신호는 여기서 딱 사그러들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반사 종단저항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반사되지 않게 종단에 말단에 설치하는 저항, 이것이 무반사 종단저항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설치 목적 여기 교재에 써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면, 누설동축 케이블이 말단에서 전파가 반사되어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뭐 이렇게 거창하게 썼는데 결론은 뭐 그냥 반사파에 의한 통신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뭐 간단하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뭐 법적인 용어가 아니니까요. 의미만 전달할 수 있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잘 나오는 누설동축 케이블에서 잘 나오는 부분, 가로치기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소방 전용은 뭐 가끔 한 번씩 나오고요. 일단 기본은 소방 전용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단서가 있죠. 뭐 다만 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뭐 그러지 아니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이 3번부터 누설동축 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 잘 타지 않거나 아예 타지 않는 것으로서 습기에 따라 전기적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등등 이렇게 한다 라는 거고요. 4번 누설동축 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몇 미터? 4m 이내마다 가끔 이것도 나올 때가 있죠. 금속재 또는 자기재. 4m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다 묶는 부분이 뭐냐? 금속재 또는 자기재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클램프 같은 걸 얘기하고 이건 뭐 애자 같은 걸 얘기하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와이어를 띄워가지고 와이어에다 묶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하고서 다만 불연 재료로 구획된 천장 속에 그 천장이 불연이라는 얘기죠. 천장이 불연 재료로 구획된 반자 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거고요. 뭐 6번으로 가서 보면 누설동축 케이블 및 안타는 고압의 전류로부터 1.5m 이상, 이건 1차 때도 많이 나오죠.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얘는 왜 그래요? 자, 고압선로에서 전자파가 나와가지고 이것도 신호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만 해당 전로에 그래서 차폐장치, 정전기 차폐장치를 하면 외부에서 자석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차폐장치를 하면 그러지 아니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노란 부분은 가로치기가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하고요. 그리고 7번 금방 나온 그거죠. 누설동축 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장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이런 거고, 그 누설동축 케이블 또는 동축 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5옴. 자, 임피던스 나오면 무조건 55옴입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다음 도면과 같이 독립된 1층 건물의 P형 1급 수신기는 경비실에 설치하고 공장 1, 2, 3등에는 옥내 소화전함과 자동화의 탐지 설비용 발신기함을 설치하였다. 자, 옥내 소화전도 있고 그 다음에 발신기도 있다. 발신기 단독형도 있고 옥내 소화전 내장형도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서 단 옥내 소화전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를 이용한 자동 기동 방식이다. 자,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를 이용한 거는 압력 챔버나 이런 것이 달려가지고 거기에서 압이 빠지면 접전이 붙어서 자동으로 펌프를 돌려주는 그런 거죠. 그럴 때 이 자동 방식에서는 무어가 두 가닥이 추가돼요. 펌프, 기동 확인 표시 등 두 가닥이 추가되죠. 어디서? 기본 발신기 세트 단독형 7가닥이죠. 7가닥 플러스 여기에서 옥내 소화전 자동 기동용 두 가닥 플러스 된다. 그 두 가닥은 펌프, 기동 확인 표시 등이다 라는 거. 그리고 경보 방식은 동별 구분 경보 방식을 사용한다. 동별 구분 경보 방식이라는 건 뭐 세 동이 있는데 세 동을 일시에 빵 때리는 게 아니고 동마다 불난동 따로따로 때려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각 동마다 경종선이 따로따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우선경보 방식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 선 한 선 한 선 따로따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번 도표 안의 가에서 사이 가닥수를 숫자로 적으시오 하고서 단 가닥수가 필요 없는 곳은 공란으로 둘 것.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네요. 가가 여기입니다. 여기면 자, 수신기반에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단이 되죠. 자, 이렇게 가는 배관인데 그 배관에는 얘 거 하나 들어가죠. 그 하나는 발신기 세트 옥내소하전 내장형 거예요. 그럼 먼저 내역을 한번 써보면 회로, 공통, 경종, 표시 등, 경표 공통, 전화, 응답, 그리고 두 가닥 더 들어간다고 그랬죠. 뭐 기동 확인 표시 등, 기동 확인, 이 펌프 기동 표시 등 또는 기동 확인 표시 등 또는 펌프 기동 확인 표시 등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법적 용어가 아니라 그냥 현장 용어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동 확인 표시 등 펌프 기동 표시 등 뭐 다 똑같은 말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가번을 보면 회로는 말단이니까 하나다. 다 하나죠. 그 얘는 두 가닥이죠. 무조건 두 가닥입니다. 펌프가 돌 때 불 들어오는 거 두 가닥. 그래서 9가닥이 기본 가닥수가 됩니다. 나번은 여기 이 부분이네요. 이 배관은 다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 배관을 타고서 이것들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회로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그리고 공통은 1개가 되겠고요. 경종은 자, 이 배관을 타고 가면 얘 거 2동, 1동이죠. 1동하고 3동 거 경종이 동별 구분 방식이니까 한 가닥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가닥이 들어갑니다. 두 가닥. 하나, 얘는 무조건 둘 해가지고 자, 가닥수를 보면 5, 1, 2 해서 쭉 가면 14가닥이 됩니다. 다번은 여기네요. 그럼 14가닥에서 존 하나 늘어났죠. 하나. 발신기 함, 옥내소화전 내장형 하나 늘어났으니까 얘는 여기만 하나 늘어나고 나머지는 똑같죠. 자, 똑같지 않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간 거는 이쪽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건. 근데 여기서 다번은 이거까지 포함되잖아. 이거기 때문에 자, 이거 2동 거의 경종선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이 나번 같은 경우에는 1동하고 3동 거 경종선만 들어가면 됐지만 여기는 2동 거 경종선까지 들어가서 경종선이 3가닥이 됩니다. 3가닥이 되죠. 해가지고 6, 1, 3 해서 가야 됩니다. 그럼 16가닥이 되겠죠. 라번은 여기죠. 하나 늘어났네요. 7, 1, 3,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7가닥이죠. 당연히. 마번은 여기입니다. 여기면 회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네. 9개. 그러면 자, 공통수도 9를 7이죠. 하나의 공통선은 회로 7개, 하나의 공통선이 담당하는 회로수는 7회로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했으니까 1점 몇이니까 2가닥. 여긴 2가닥. 그리고 경종은 3존 다 2 해가지고 9, 2, 3 해서 가면 20가닥이 됩니다. 바는 여기네요. 이렇게 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2선이죠. 2선이 담당하는 거는 이 배관 하나, 둘, 셋. 회로수는 3개입니다. 3개. 공통 하나. 경종은 자, 2존 3동 거 경종 하나만 더 쳐주면 되죠. 하나입니다. 그리고 있어요, 없어요? 기동 확인 표시 등은 없다. 둘 다? 아니, 셋 다? 단독형이잖아. 여기서 오는 거는 다 단독 경종만 있지 옥내소화전 내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옥내소화전 펌프 기동 표시 등이 없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닥수는 9가닥이죠. 3이니까 9가닥. 4. 여기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 배관이기 때문에 얘 하나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신기사의 단독형 한존 이렇게 해서 얘는 없고요. 7가닥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많이 해본 거니까요. 연습해보면 뭐 쉽게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이 있습니다. 자, 2번
다음은 자동화의 탐지 설비의 수신기 설치 기준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이 수신기 설치 기준은 이렇게 가로치기는 나올 때도 있지만 또 통째로 5가지 정도를 써라 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5가지 정도는 조금 어렵지만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보면 저는 뭐 이런 식으로 8가지를 다 외우긴 했는데 경, 종, 표, 수, 경, 높, 연 뭐 이렇게 외웠어요. 처음에는 경계구역 1람도를 설치하라. 경계구역 1람도.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1람도를 비치할 것 이거죠. 자, 이거를 외워야 되겠죠. 그리고 가로치기도 가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합방제반. 종합방제반. 여기 보면 화재, 가스, 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제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해당 종합방제반에 수신기 작동과 연도가요. 감지기, 중계기, 발신기. 감지기, 중계기, 발신기가 작동한 경계구역을 표시할 것.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 했고. 그리고 그 다음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 표시등, 하나의 문자. 자, 표시등은 P형이 될 테고요. 문자는 R형이 되겠죠. 자, 그런 정도 표시등 문자고요. 그 수의실 등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도 이 부분 따로도 나올 때가 있어요.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하고서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물어볼 때가 있죠. 그때는 이렇게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경계구역. 하나의 경계구역은 감지기, 중계기, 발신기에 의해서 표시가 될 것 뭐 이런 게 있죠. 하나의 경계구역은 어디 있어요? 수신기는 감지기, 발신기 또는 경계구역.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이런 거고 음향기구는 음향기구 어디 있죠? 명확히 표시가 되어야 된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음향장치가 아니에요. 음향기구입니다. 가로치기는 정확하게 써줘야 돼. 통째로 뭐 5개를 써라 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가로치기는 단어 한자 한자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음향기구가 돼야 돼요. 기구, 음향장치 아니죠. 수신기에서만 이게 음향기구라고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 음향기구는 무엇을 나타내요? 경종이죠. 경종이고 그래서 그 경종이라는 건 반드시 자탐 거다 라는 거고요. 자, 음향기구, 음향장치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사이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부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종은 무조건 딴 데서는 쓰면 안 돼요. 어디서만? 자탐에서만 쓴다. 그래 명확히 구분되어야 된다 라는 거고 높이는 0.8에서 1.5 조작부 그리고 수신기가 여러 대 있을 때는 연동이 되어야 된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까지 해가지고 8개를 암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8개 다를 못 내오시더라도 다 물어볼 일도 없고요. 많이 나오면 한 5개 정도 나오니까요. 조금 짧은 걸로 해가지고 일단은 처음부터 외우라는 건 아니고 공부가 어느 정도 쌓여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조금 더 쌓아야 되겠다 라고 할 때 공부하시면 되고 조금 한 번은 뒤로 밀어놔도 상관없지 않나. 3번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 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에 해당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자, 축적 기능이라는 건 어떤 신호가 들어왔는데 화재 신호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바로 경종을 내보내지 않고 일단 축적해서 시간을 두고 보는 거죠. 자, 그 두고 보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게 화재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너 좀 두고 보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라는 건 그 장소는 어떤 장소다? 화재에 민감한 그런 장소다라는 얘기예요. 즉 비화재보 우려 장소, 오동작 우려 장소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동작 우려 장소이기 때문에 이게 오동작인지 아닌지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런 장소 3가지 이런 거 있죠. 환사 23, 환사 23. 자, 장소 3가지.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않거나 실내 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그리고 감지기 부착면과 실내 바닷가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등으로 인해서 화재
정보 우려가 있는 장소, 이런 장소를 얘기하고 있죠. 이걸 비화재보 우려 장소라고 얘기를 하고, 비화재보 우려 장소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비화재보 우려 장소에는 어떤 감지기를 설치해야 돼요? 당연히 일반 감지기보다는 신뢰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겠죠. 신뢰성 있는 감지기 해가지고, 이 신뢰성 있는 감지기는 자, 이런 감지기들이 있다. 그래서 축복, 광분, 불감하다. 이렇게 해서 8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또는 이 부분에 저런 감지기를 설치를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 해도 되는 거는 뭐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하면 안 하는 거잖아.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가 다 축적 기능이 있죠. 요즘 나오는 것들은. 그래서 굳이 뭐 이거까지 비싼 걸 설치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건 시험에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8가지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보 우려 장소 또는 축적형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야 되는 거, 즉 축적형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급격한 화재 확대. 자, 아까는 비화재 방제지만 지금은 화재가 빨리 발생을 해가지고 급격한 화재 확대가 발생하는 그런 장소, 그리고 교차회로 방식으로 감지기가 구성된 그런 장소는 축적 기능이 없어야죠. 이 교차회로라는 게 뭐예요? 감지기를 2회로를 설치해가지고 하나가 동작한 다음에 또 다른 회로까지 동작하는 거죠. 즉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축적 기능 같은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다 또 축적형을 들으면 이중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적 방식의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이런 장소는 축적 기능의 수신기가 설치됐는데 또 축적 기능의 감지기를 설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는 축적 방식의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야 되는 장소이다 라고 우리 교재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급교축까지. 4번 P형 1급 수신기와 감지기와의 배선 회로에서 감지기 전류의 종단 저항은 11kV, 릴레이 저항 955옴, 감시 전류는 2mA, 수신기의 전압은 DC 24V일 때 물음에 답하시겠습니다. 배선 저항을 구하시오 했어요. 자, 배선 저항.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그림은 주어진 게 아니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바로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지 않고선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반드시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해가지고 지금 수신기는 24V가 주어졌고요. 그 수신기 선로 회로 공통선이 쭉 가는 거죠. 가가지고 자, 감지기가 하나가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간단히 그냥 그린 겁니다. 그리고 종단에 감지기들이 쭉쭉쭉쭉쭉 계속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만 대표로 그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종단에 종단저항 11kV짜리를 달았고, 이 배선이 삥 둘러오는데 거기에 이제 배선 자체의 저항, 구리선 자체의 저항을 배선 저항이라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그냥 퉁 하나로 합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붙으면 24V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릴레이를 작동을 시켜서 릴레이 접점을 붙여주겠죠. 릴레이 접점을 붙이는 건데 그 붙여가지고 동작 신호 또는 화재 신호, 경종 이런 걸 내보내는 거예요. 그때 그 릴레이 코일의 저항, 그걸 릴레이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구성이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지금 구하라는 건 감시 전류를 줬고 배선 저항을 안 줬어요. 감시 전류는 감지기가 동작하지 않았을 때 종단 저항을 돌아오는 거, 평상시죠. 평상시. 종단 저항을 이렇게 항시 돌아가지고 미약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때 전류가 2mA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I는 R0분의 V. 자, R0가 합성 저항이니까 R0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가 된다. 분의 V. 여기서 이게 얘를 R1, R2, R3라고 하면 다 직렬로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이건 없는 거고 안 붙었으니까 없는 거니까 이렇게 돌아올 때 그때 전류가 I1 감시 전류가 된다. 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죠. 미리암페어니까. 그리고 R1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플러스 R2 11kΩ이니까 11에다가 킬로니까 하나 둘 셋 플러스 R3는 950 전압은 24V 해가지고 얘 이렇게 도하면 얼마예요? R1 플러스 11,950 11,950인가요? 이게 이쪽으로 갔고 얘는 이쪽으로 오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분의 24 얘 계산하고 얘 와서 빼주면 계산기를 때려보세요. 55옴 R1이 55옴이 나옵니다. 자, R1이라는 건
배선 자체의 저항이라고 했어요. 배선 자체의 저항. 그래서 55옴이 나왔고요. 두 번째, 감지기 동작 시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감지기가 동작됐다는 얘가 붙었다는 얘기죠. 가서 붙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동작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 그래서 그때 저항은 얘하고 얘밖에 없죠. 종단 저항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요. 당연히 이쪽은 저항이 크고 여기는 저항이 0이잖아요. 전류는 모두 이렇게 흐른다. 그래서 그때 보면 그때 동작 전류를 I2라고 하면 I2는 R1 플러스 R3가 되겠죠. 분의 V 이렇게 됩니다. R1은 지금 금방 구한 55옴이 되겠고 플러스 R3는 950 분의 V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V는 24V죠. 그렇게 들어가면 0.24A에서 24mA 24mA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계산을 치면 그렇고요. 그리고 가끔 여기서 동작 전류를 구하라고 할 때 자, 배선 저항은 무시한다. 여기 단 해가지고 배선 저항을 무시한다. 이런 문제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무시한다니까 이건 빼버리는 거예요. 왜 배선 저항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감지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감지기는 여러 개가 설치됐다고 했습니다. 여기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해서 멀리까지 이렇게 설치되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감지기가 여기 것이 동작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 것이 동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가까이에서 이렇게 동작하면 배선이 짧죠. 배선이 짧고 여기서 동작하면 배선이 상당히 길잖아요. 이때는 배선 저항이 고려돼야 되지만 짧을 때는 배선 저항을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유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배선 저항을 무시할 때도 있고 배선 저항을 계산할 때, 이런 때는 배선 저항을 계산한 거죠. 가끔 무시할 때도 나오니까 조건을 잘 읽어보고 여러분들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문제 5번. 다음의 미완성 도면은 브릿지형 전파 정류 회로이다.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고 출력 전압의 파형을 그리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단 입력 전압은 상용 전원이고 권수분은 1대1로 하며 평활회로는 없는 것으로 한다. 평활회로는 콘덴서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그랬죠. 콘덴서가 있으면 여기에 콘덴서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지금 그리고 얘 권수분이 1대1이래요. 여기가 1대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100V가 들어가면 교류죠. AC 100V가 들어가면 1대1이니까 여기도 AC 100V가 나오는 거예요. 콘수비 A라고 치면 A는 V2분의 V1, N2분의 N1, I1분의 I2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압은 똑같이 비례하는 겁니다. 권수비가. 얘가 100이고 얘도 100이면 얘도 100이고 얘도 100이에요.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걸 뭐 굳이 1대1짜리를 쓸 이유는 없지만 문제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1대1이라고 줬고요. 그리고 이 평활회로는 없다니까 그냥 지워버리고, 그리고 브릿지 회로만 그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네요. 플러스를 타고 쭉 가보면 여기가 플러스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타고 쭉 가보면 여기가 마이너스죠. 자, 다이오드는 이 생긴 게 마름모니까 마름모를 일단 먼저 그리고, 다이오드를 그릴 때 다이오드의 화살표가 모이는 방향이 플러스, 화살표가 이렇게 모이는 방향이 플러스예요. 그리고 버려주는 방향이 마이너스, 이렇게 버려주는 방향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면 이것도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자, 잊어버리지 말고 잘 그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얘 파형, 여기서 100V 파형이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럼 1대1이니까 또 얘도 오실로스코프를 재보면 이런 파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 전파 정류를 하면, 전파 정류를 했을 때 여기 이쪽으로 교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플러스 파형이 나오면, 플러스 파형이 여기에서 나오면, 위쪽 부분에서 나오면 이 플러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쪽 저항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이 나오면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자, 여기죠. 여기 교류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도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갑니다. 또 이쪽 부분도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그걸 그리라고 한 것이 지금 문제잖아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러한 파형이 나왔다. 근데 전파 정류를 하면 이 밑에 부분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됐고요. 이 밑에 부분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 준 거예요. 다시 위에는 원래 있고요. 이 밑에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이건 똑같은 시간대고요. 이렇게 된다. 자, 이게 전파 정류입니다. 반파 정류는 어떻게 돼요? 반파 정류는 자, 이 밑에 부분을 그냥 잘라낸 거죠.
자, 여기 밑으로 내려간 부분들은 그냥 잘려낸 거예요. 여기죠. 이렇게 잘라내서 이렇게 나와요. 반파 정리는. 다시 한번 이제 전파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똑같이 파형이 생긴 거고, 여기다 콘덴서는 지금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콘덴서를 달았다. 그러면 쭉 올라가서 콘덴서가 충전해서 서서히 방전, 쭉 다시 올라가서 서서히 방전, 또 내려가려다가 올라가서 서서히 방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쭉 돼가지고 이것이 콘덴서를 달면, 자, 교류가 직류로 이렇게 바뀌어서 직류 전압이 이렇게 일자 비슷하게 나오죠. 조금 흔들리긴 니플이 조금 있지만 비슷하게 나오잖아.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생기면 니플이 엄청난 거잖아요. 출렁출렁 거리는 게 엄청난 건데, 이걸 직류는 직류지만 직류라고 보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렇지만 콘덴서를 달면서 진짜 직류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자, 이렇게 3만 4개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6번으로 가서 다음에 진리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겠습니다. 진리표 입력이 ABC, 입력이 3개고요. 그리고 출력이 Y1, Y2, 출력이 2개네요. 자, 이렇게 진리표가 주어졌을 때 논리식을 간략화해서 적으시오 했습니다. 논리식. 자, 먼저 Y1 거를 먼저 봅니다. 이게 출력이라고 했어요. Y1에서 출력이 나오는 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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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나오네요. 그럼 출력은 이것만 3개만 보면 되는 거예요. Y1. 예. 0, 0, 0입니다. 0, 0, 0이니까 A가 0, B가 0, C가 0 이렇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예. 0, 1, 0. 0, 1, 0이죠. A가 0, B는 1. 이런 그냥 놔두는 거예요. 바가 없어요. 그 다음에 C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1, 0, 0. 1, 0, 0. A, B, 0, C, 0. 이렇게 세 가지가 출력으로 나온다. 우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입력은 다 곱해주고 그 출력들을 플러스 해주면 그것이 논리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 간소화를 해야죠.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보면 뭘로 간소화할까요? B바 C바, B바 C바 이걸로 묶어봅니다. 그러면 B바 C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 먼저 쓰면 A바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A바 B C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가 서로 다른 거 플러스하면 1이죠. 1이기 때문에 얘 B바 C바 그리고 플러스 A 바 B C 바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C 바로 묶어볼까요? C 바 발음 조심하시고요. C 바로 묶으면 여기 B 바가 있고요. 플러스 A 바 B 이렇게 남겠네요. 여기에서 이 가로 안에 거를 분배가 가능하죠. 가로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여기 플러스가 있고 서로 다른 B가 있으니까 B가 하나 남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C 바 쓰고 여기서 B 이렇게 분배되죠. 여긴 도트가 있는 거고요. 자, 이건 수학이 아니라 이거는 분배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부울대수에서는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B 바 플러스 B. 자, 이게 하나가 되고요. 큰 가로를 쳐야 되겠네. 거기다가 도트, 가운데 도트,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가죠. B 바 플러스 A 바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얘가 1이 되죠. 그리고 C 바 여기에다가 가로 B 바 플러스 A 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A 바 플러스 B 바에다가 곱하기 C 바 그것이 Y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하면 Y1을 먼저 하나 정리를 합니다. 근데 출력이 2개라는 얘기죠. 2개이기 때문에 2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이 더 어렵죠. 여기서 이제 Y2를 한번 봅니다. Y2 출력 여기 있고요. 출력 나오는 거 Y도 나오죠.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얘 보고요. 그 다음에 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 그 다음에 네 번째 얘. 이거 다네요. 너무 많네요. 자, 먼저 Y2 예, 맨 첫 줄 0, 0, 1 A가 0, B가 0, 그 다음에 C가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두 번째 0, 1, 0 A, B, C 쓰고요. 0,
1, 0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플러스 세 번째 0, 1, 1 A, B, C에서 0, 1,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1, 0, 1 1, 0, 1 1, 0, 1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1, 0 플러스 1, 1, 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이 1, 1, 1 A, B, C가 되겠네요. 플러스 A, B, C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한번 봅니다. 뭔가로 묶어야 되겠죠. 뭔가를 묶는데 교재하고 뭐 똑같이 묶어야 되니까 저도 한번 보고 묶겠습니다. 자, B바 C바 여기서 B바 C B바 C가 먼저 나오죠. B바 C 여기 B바 C 이렇게 빨간 걸로 하나 묶고요. 그 다음에 A바 B A바 B A바 B 이렇게 묶고요. 그 다음에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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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꼭 이렇게 안 묶어도 돼요. 우리 교재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교재하고 똑같이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묶은 거 B와 C 먼저 나옵니다. B와 C 묶으면 여기 B와 C, B와 C 여기 있죠. A 바 플러스 여기 A 남고 A 이렇게 하나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란 거 A 바 B 가면 여기는 C 바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C 남았어요. 플러스 C. 그 다음에 세 번째 AB A, B일 때 C바 플러스 C C바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서로 다른 것들 플러스하면 다 1이죠. 1이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거고 먼저 B바 C 플러스 A바 B 그 다음에 플러스 A, B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같은 걸 찾아보면 B가 같네. B로 한번 묶어봐요. B바 C 플러스 여기는 B로 묶고 그 다음에 A 바 플러스 얘는 A 남죠?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1이죠? 1. 그래서 남는 거 B 바 C 플러스 B 이렇게 남죠. 여기서 자, 그 알파벳이 서로 같은 게 있으니까 여기도 다시 분배를 해줘. 여기 도트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분배하면 B 플러스 B 바 그리고 도트 이렇게 분배하면 B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1 되죠. 1. 그래서 남는 거 B 플러스 C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어렵게 왔네요. Y2가 B 플러스 C예요. 자, 이거를 너무 복잡을 하니까 카르노 맵으로 한번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카르노 맵으로 한번 해봅니다. 참고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카르노 맵은 이렇게 그리죠. 자, 일단 사각형을 그리고 여기에 4개로 나눠줍니다. 지금 A, B, C 입력이 3개죠. 그럼 입력을 뭐 아무 데나 써도 되는데 그냥 보통 이쪽 밑에 쪽 A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B, C. 자, 즉 이 하나 둘이 A라는 얘기예요. A가 0일 때 1일 때 그리고 여기는 앞에 쓰는 게 B 이게 0일 때 C 0 그 다음에 B가 0 C 1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은 평면에 나타났는데 평면이 아니라 둥그렇게 말린 원형이에요. 이렇게 말렸어요. 말려가지고 이끄다고 이렇게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한 개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0, 0이면 그 다음에 0, 1 나오면 1, 0 나오면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기 때문에 하나만 먼저 바꾸기 위해서 이걸 바꿔서 1 얘는 그대로 1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또 하나를 바꿔서 1, 0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줘가지고 얘가 얘도 0, 0이면 B 여긴 B바 C바 그리고 얘는 B바 C B, C B, C 바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는 A 바 B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씩 넣어봅니다. 0, 0, 1 0, 0, 1 여기 하나 넣고요. 0, 0, 0, 1 그렇죠? 그 다음에 0, 1, 0 0, 1, 0 하나 넣습니다. 그 다음에 0, 1, 1 0, 1, 1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1, 0, 1 1, 0, 1
여기 넣습니다. 1, 1, 0, 1. 그리고 여기 1, 1, 0, 1, 1, 0. 얘 넣고요. 하나 지금 빠졌죠? 지워졌네요. 지워진 게 뭐였어요? 111이었죠? 111. 마지막에 있는 111. 111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자, 이거를 묶어주는데 두 개 이상으로 묶어주는데 이렇게 묶어줘도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니까 여러 번 해야 되니까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4개씩 묶어줍니다. 4개씩 묶어줘도 돼요. 그래서 얘 하나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묶어줄까요? 이렇게 묶어줘 봅니다. 묶었어요. 그리고 파란 걸로 묶은 걸 먼저 보면 파란 걸로 묶은 거에서 한번 보면 이 파란 걸로 묶은 게 얘하고 얘로 갈 때 이렇게도 묶여 있는 거죠. 이렇게도 묶여 있는데 이건 A가 0하고 1. 이거 A죠, A. A예요, 이거. A가 지금 0하고 1로 바뀌었어요. 바뀐 건 없어져요. 0하고 1로 바뀌었으니까 없어졌어요. 파란 박스만 봅니다, 지금. 파란 박스만 볼 때 0하고 1로 A는 바뀌었으니까 없어졌어. 그럼 B는 B바에서 B로 바뀌었어요. 얘도 없어져요. C도 1, 이쪽 C도 1. 그래서 C는 살아납니다. C는 C바가 아니라 그냥 C가 살아나죠. C가 살아났고 이제 노란 박스를 봅니다. 노란 박스 보면 여기에서 A는 0, 1 바뀌었죠. 없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서 B 봅니다. B가 1, 1 살아났죠. B가 살아요. 그 다음에 C는 C에서 C 바로 바뀌었어요. 그럼 얘도 죽어요. 두 개가 딱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합해진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B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카르노 맵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Y1도 그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구한 값이 다시 한번 다 지워가지고 다시 한번 써야 되겠네요. Y1은 A바 플러스 B바 도트 C 바죠. Y2는 B 플러스 C바 B 플러스 C. 얘를 뭐 구하라? 무접점 에러로 구하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무접점 에러로 구하라고 하는데 모양을 줬죠. 모양을 A, B, C 이렇게 줬고 자, 이 부분에 Y1이 여기서 나오고 Y2가 여기서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여기부터 한번 해보면 Y1부터 A와 플러스 B죠. 플러스니까 얘네는 5호 게이트겠네요. 5호 게이트를 하나 이렇게 그리죠. 근데 여기서 A 바야. 바니까 인버터가 그려지고 이렇게 들어오죠. B도 B 바야.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C는 곱하기 여기서 C 바하고 C 바가 되고 두 개가 곱하지죠. 엔드 게이트로 곱하진 거. 그것이 뭐다? Y1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B 플러스 C는 Y2다. B 플러스 C니까 얘 5호 게이트가 되겠네요. B가 5죠. 그리고 C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겠네요. 그림이 약간 애매해졌습니다. B 플러스 C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 인버터를 여기다 그리지 말고 그러면 교재처럼 여기다 안 그리고 여기서 C 그냥 들어오고 여기도 C 여기서 묶어 가고요. C 바를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면 C 바가 되겠죠. 여기가 A 바 플러스 B 바 그리고 얘는 A 바 플러스 B 바에다가 AND C 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그려주시고 똑같이 그 다음에 유접점 에러를 한번 그려봅니다. 유접점 에러를 그리면 유접점 에러도 모양이 주어졌죠. 자, 모양이 Y1, Y2만 주어졌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 Y1이다. Y2다. 자, 위에가 그려진 게 아니고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럼 먼저 A 바하고 B 바는 플러스니까 병렬이라는 얘기죠. 바니까 B접점을 그려주고요. 이게 A 바가 되겠고 여기서 이것도 B접점이죠. B 바 두 개가 병렬이니까 이렇게 병렬이 생겼고 거기다가 직렬 얘는 직렬이죠. 직렬로 붙어서 C 바가 이렇게 있더라.
그것이 Y1이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얘는 두 개가 그냥 병렬이네요. 플러스니까. 얘는 A 접점이죠. A 접점, C, B 두 개가 병렬로 연결돼서 이렇게 오는 거. 자, 그것이 Y2다. 이거는 많이 해봤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논리식 간소화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너무 많은 양들은 하다가 틀릴 수도 있어요. 발을 빼먹고 그러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연습 좀 해보시고. 자, 어쨌든 일단 답을 외워야죠. 답을 외워가지고 맞추는 겁니다. 7번 자동화의 탐지 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기준 3가지를 실시했습니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설치 기준 하고 가로치기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세 가지는 무조건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세요. 가로치기뿐 아니라 통째로 이렇게 나오니까. 자,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가로는 빼버리고요. 거실하고에 설치하며 각 부분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이 정도 해주는 걸로 하고,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가로치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에서 2.5 높이 설치해서 잘 보여야 되고, 근데 층고가 2m가 안 되는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내에 설치해야 된다. 자, 완전히 외워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원의 축전지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해서 전원이 공급되어야 된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시각경보기용 전원장치가 별도로 있어요. 자, 그러나 또는 수신기 자체가 형식 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수신기에서 공급받아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8번 다음은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 기준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했습니다. 단독경보용 감지기도 제법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각실하고 가로치고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 면적 30제곱미터 미만도 잘 나오죠. 자, 각실에 설치하는데 일단 가로 뺄까요? 가로 빼고 가로를 쭉 빼고 각실마다 설치하되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15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는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그리고 최상층 계단실의 천장. 자, 계단실 같은 경우에 연기가 다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계단실의 천장에 설치할 것. 그런데 천장 외기가 상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천장 중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감지기가 적응성이 없는 거라고 했어요. 일단 연기나 열기류는 천장을 막고 옆으로 흘러가지고, 그래서 감지기나 스프링클러 같은 것이 작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헛간 같은 경우에 천장이 뚫려 있으면 감지기는 동작하지 않고 그쪽으로 다 빠져나간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적응성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 가로친 부분, 여기 실이 이렇게 있을 때 150제곱미터마다 하나씩 설치를 하는데, 이것이 구획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얼마씩? 30제곱미터 미만으로 29제곱미터 뭐 이렇게 미만으로 구획되어 있고, 천장이 뚫려 있을 때는 그래도 그냥 한 개의 실로 본다. 근데 천장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당연히 다 달아야지. 하나의 실이니까 다 달아야 되는데 천장이 뚫려 있으면 그냥 하나의 실로 본다는 얘기예요. 30제곱미터 미만, 이 수치도 암기를 해주시고. 자, 건전지를 주전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 상태죠. 작동 상태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그리고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작동하는 단독경보 감지기의 2차전지는 2차전지죠. 축전지.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게 단독경보용 감지기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처음에는 이제 이런 연기식으로 나왔었고, 지금 열식도 있어요. 열감지기도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게 스위치 겸 여기 LED가 들어오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평상시에는 천장에 달려 있으면 한 60초 정도마다 한 번씩 빨간불이 순간적으로 깜빡거립니다. 고장난 게 아니에요. 그게 잘 작동되고 있다라는 걸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재가 나면 여기에 빨간불이 딱 나오면서 삐빅거리겠죠. 삐빅거리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나오고 빨간불이 그냥 들어와 있는 거죠. 그게 동작된 거예요. 자, 이제 뭐 이게 동작이 안 됐더라도 내가 이게 잘 되는지 시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눌러보면 삐 소리 나면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 자, 이제 복구가 되는 거예요. 복구가 되면서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서 한 10분 내로
얘가 리셋이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내가 정지시켜 놨으면 이거 정지돼서 끝까지 정지되는 건가? 자, 자동으로 리셋이 시간이 지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안쪽에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있고요. 이 잭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다 꽂아만 주면 돼요. 그리고 베이스를 천장에 달고 거기다가 끼워주면 되는 겁니다. 이 그냥 뭐 설치하는 건 크게 어렵진 않아요. 나사 2개만 박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이제 반드시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달아야 됩니다. 달아주세요. 자, 9번. 다음 전선관 부속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겠습니다. 자, 이 부속품도 꽤 많이 나오죠. 부싱. 부싱은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배관 끝에 이렇게 나사가 있고 전선이 들어있으면 전선이 배관 끝에 날카로운 부분에 닿아가지고 피복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끼는 거, 껴가지고 둥그랗게 이렇게 껴 놓는 거, 이거를 부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적은 뭐예요? 피복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관 끝에 집어하는 거. 그 유니온 커플링, 유니온 커플링은 배관이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배관이 뭐 이렇게 새들로 묶여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묶여있다. 그런데 두 개를 접속하고 싶다. 그럴 때 유니온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유니온을 돌려가지고 접속하는 겁니다. 근데 배관이 돌아간다. 배관이 돌아갈 때 쓰는 거는 그냥 커플링이죠. 소켓 같은 거. 그냥 커플링을 꽂으면 되지만, 자, 그냥 커플링을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때 꽂으면 한쪽은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은 풀리죠.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풀리기 때문에 그냥 커플링 갖고는 고정할 수가 없어요. 그때 쓰는 것이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그리고 유니버셜 엘보. 유니버셜 엘보는 반드시 노출 배관에서만 쓰죠. 노출 배관. 왜 그래요? 배관이 이렇게 있고 배관이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 유니버셜 엘보인데, 유니버셜 엘보는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사가 있다. 이렇게 쭉 선을 밀어 넣는데 선이 안 나오면 여기 이 부분 뚜껑을 열고 선을 끄집어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출 배관이겠죠. 매입시켜버리면 유니버셜 엘보가 왜 필요하겠어요? 전혀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노출 배관에서만 필요한 것이 유니버셜 엘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우리 교재에 있는 이 부분들 다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읽어가지고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대략 무엇인가 라는 것 정도는 알아가지고 물어봤을 때 답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